자, 그럼 지금부터 레고 모델링, 기본형 모델링 들어가는 거 제작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회색 부분, 회색 모델링으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처라든지 리깅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또 차후 녹화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빨간 줄 보이시는 거는요, 지금 현재 녹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화가 됩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 모델링 진행을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될 게 여기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인터넷에서 웹에서 레고 블루프린트라는 걸 검색을 했었어요. 레고 블루프린트라는 걸 검색을 했었고, 요 이미지에서 자, 요 835, 1391 사이즈의 요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이미지가 요거였어요. 그죠? 요 이미지를 가지고 자,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시네마4D에서 자, 라이트 뷰에서는 사이드 모습이 보여지면 되는 거고요. 옆모습이. 프론트에서는 앞모습이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자, 라이트 뷰 여기 옵션에 들어가시면 컨피규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Shift V입니다.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백이라는 탭에서 보시면요, 이미지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이미지에서 그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컨피규어 창을 띄워놨기 때문에 프론트 창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 프론트 창에 또 컨피규어 창이 또 생성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똑같은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뷰포트 창에 보시면은 초록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프론트 뷰포트 창입니다. 이 프론트 뷰포트 여기 그리고 가장 중심점이에요. 중심 위치. 그래서 이 정면 이미지를 요 가운데로 좀 옮겨 주셔야 되는데, 이 옮기는 방법은 여기 옵셋 X하고 Y라는 부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 좌우로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옵셋 X 부분을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삼각형 부분 클릭 드래그로 조절해 주시면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는 프론트 이미지 맞게끔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로 갈게요. 라이트 뷰로 와서 라이트 뷰도 마찬가지로 요거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는 요 화면 상태가 레고를 만들어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 뒤에 레퍼런스 이미지 도면을 배치를 하고 제작 진행 들어가기 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가 다 되셔야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실 수 있어요. 모델링이라는 게 이렇게 도면이 있어서 바로 만들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도면이 없이 그냥 기본 이미지만 가지고 그걸 만들어 들어가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쌓여지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만 보고 45도 각도나 아니면 측면, 반측면 이미지만 갖고 한 이미지만 갖고 제작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또 얼굴 모델링 할 때 그때 또 한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 배치가 끝났으니까 바로 모델링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얼굴 부분부터 진행을 할 건데, 얼굴은 보면은 원기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린더를 하나 불러주죠. 이렇게 실린더 불러주고 머리에 배치를 해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 점이 있는데,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은 높이를 조절을 해주는 점이고요. 높이 조절을 해주는 점이고, 자, 우측 여기 모퉁이에 있는 점은 원의 너비, 레디우스라는 수치, 요 부분입니다. 자, 45도 각도에서 보시게 되면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점이 있는데, 요 모퉁이에 있는 점은 원 줄을 좀 크기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점은 위아래 높이 조절을 해주는 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수치가 레디우스랑 헤이트 부분 변동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얼굴 요 모양에 여기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알진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를 표현을 해줄게요. 자, 여기 캡스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휠렛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가 둥글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더 모양을 맞춰 주시려면 여기도 똑같이 휠렛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돼 버리면 여기 점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요거 조절로 요 둥근 부분을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느끼시겠지만 뒤에 도면을 배치를 해놓고 나서 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얼추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맞춰서 그냥 넘어가시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 레고처럼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윗부분 위에 머리 튀어나온 부분과 밑에 목 부분 만들어 줄게요. 자, 얘는 뭐 일단은 요거 지워지기는 하겠지만, 자, 얼굴 부분이 될 거예요. 요 원기둥은 지금 좀 볼까요? 이렇게 자, 라인으로,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만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얼굴이 모양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얼굴이 될 거고요. 위에 머리가 들어가질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페이스 원기둥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위로 올려주죠. 요렇게 절대 여기 뭐 이제 빈 공간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되면은 XY Z축이 Y축과 X축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면이 깔끔하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반드시 Y축으로만 위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 원 높이 부분 조절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요 원주 레디우스 부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하고 나니까 또 아까 전에 요 휠렛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둥글게 됐어요. 그래서 요 점을 또 조절을 하셔서 요 끝부분까지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엔 목 들어갈게요. 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얘를 복사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보니까 좀 둥글게 꺾인 부분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휠렛 부분을 꺼줄 겁니다. 휠렛 부분은 꺼주시고, 그리고 사이즈 조절하셔서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오브젝트들이 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 겹쳐 있는 부분을 좀 없애주고 하나로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자, 부울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어레이라는 툴을 길게 누르시면 부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불린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해요. 그래서 요 부울 요거를 눌러서 불러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요 부울이라는 기능은 뭐냐? 오브젝트 A와 B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해 주고 빼주고 뭐 교차점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 자, 얘는 페이스고요. 얘는 머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목이 됩니다. 얼굴하고 머리 부분을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컨트롤 키 눌러서 복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불로 넣어주시죠. 넣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돼버려요. 화면이. 요 머리 부분에서 얼굴 부분이 잘려나가게 된 거죠. 그죠? 잘려나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요 부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 부울에 들어가서 어트리뷰트 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오브젝트에 A 서브트랙트 B라는 요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A는 위에 거, B는 밑에 겁니다. 머리에서 헤드에서 페이스를 뺐기 때문에 요만큼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A 서브트랙트 B가 아니라 A 유니온 B 합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A와 B를 합쳐주겠다. 그럼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고요. 가운데 교차되는 요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얘가 있을 때하고 부울이 적용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요렇게. 자,
이번에는 요 부울로 머리와 얼굴이 합쳐진 요 도형과 목 부분과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시네마 4D에서는 요 부울로 하나 만들어진 요 요소 자체가 요 세 개가 하나로 지금 부울이라는 요소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정이 돼요. 시네마 4D 자체 내에서. 그래서 자, 똑같이 부울을 하나 꺼내 주시고 요 부울이라는 요소와 요 넥이라는 요소를 두 개를 같이 부울 1에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 자, 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돼 버렸죠. 그죠? 그래서 요 부울 1에다가 A 유니온 B로 적용을 시켜 주시면 같이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부울 1에는 요 모든 세 가지의 도형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자, 헤드가 될 겁니다. 헤드 요소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녹화 중인.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 안에 요 요소들이 다 적혀 있어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또 텍스처를 입힌다든지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조금 수월해져요. 그래서 얘를 다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드래그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Shift를 눌러서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헤드를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하시면 요 안에 종속되어 있는 요소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같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보시면은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얘네가 하나로 다 합쳐집니다. 한 개로. 요 기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뭐 이름만 여기 1로 들어가져 있는데 요것만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레고 머리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몸통 들어가겠습니다. 자, 몸통은 그냥 봐도 네모네요. 그래서 큐브를 불러주시고요. 큐브를 그리고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 폭은, 좌우 폭은 여기 맨 끝에 점, 요 부분에다가 적용을 시켜 줄 건데,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요 라인은 뭐냐? 몸통에서 살짝 안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온 요 라인은 요 팔 모양이에요. 팔이 앞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그 꺾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으로 잡아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밑에 튀어나온 거는 나중에 다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저희가 리깅까지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주려면 허리 꺾이는 부분이 약간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트, 저희 처음에 그 밴드라는 애니메이션 적용할 때 세그멘트를 주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꺾이게 하기 위해서 세그멘트 Y 부분을 한 4 정도 이렇게 줄 겁니다. 4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옆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정육면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뚱뚱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양쪽을 또 좌우를 앞뒤를 또 줄여서 이렇게 몸통 크기에 맞게 사이즈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얘도 여기 한 2줄 정도 또는 한 줄 정도 넣어 줄 겁니다. Z축, 세그멘트 Z축으로 2나 3 정도. 얘는 지금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네요. 와이어 프레임 요거 잡아서 이렇게 자, 한 3 정도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정면 보시면 여기 가로 라인만 있는데 세로 라인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세로 라인도 한 4 정도 주시면 자, 요 정도 사각형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다음은 이제 몸통 요 기울기를 잡아줄 거예요. 요 몸통 기울기. 그래서 지금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데, 정사각형이 아니고 기울어져 있는데, 자, 요 모양을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디폼 기능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FFD라는 기능이 있어요. FFD.
이 FFD를 큐브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FFD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 라인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FFD 기능입니다. 얘를 요 몸통에다가 딱 맞게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FFD를 선택하신 다음에 Fit to Parent를 눌러주시면 여기 사각형에 딱 맞춰서 가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FFD는 이제 점을 움직여서 도형 그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에 맞춰서 기울여지는 기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의 트랜스폼 툴, 프리 트랜스폼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좀 자주 애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FFD를 여기 점을 선택을 하시면요, 포인트를 여기 잘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점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점이. 그리고 얘를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얘도 지금 여기 가운데 십자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드 포인트가 다 33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이 3개씩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개. 그래서 얘네를 다 2개로 바꿔주세요. 2개로. 그럼 라인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 점 4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셀렉션 툴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셀렉션을 그냥 무브 툴로 하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선택이 돼요. 근데 드래그로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셀렉션 같은 경우는 드래그로 요 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선택이 되는데, 뭐 저희가 주로 쓰는 기능은 렉탱글 셀렉션 툴이에요. 이렇게 드래그로 내가 선택한 범위 부분을 이렇게 내가 지정한 범위를 선택을 해주는 기능, 요 기능인데, 자, 여기서 프론트에서 얘네를 윗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경우 얘네가 다 선택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앞에 2개, 여기 보이는 앞에 2개의 점만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렉탱글 요걸 선택을 하시면 얘도 똑같이 속성이 있어요. 어트리뷰트에 여기 옵션에 보시게 되면 Only Select Visible Eleme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체크 해지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면 뒤에 부분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그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스케일 툴로 X축으로만 이렇게 줄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X축이 아닌 다른 축으로 줄여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밖에 클릭을 해서도 사이즈가 조절이 되는데,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 자, 얘네가 위에가 좁아져요. 그죠? 좁아지게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레고 머리 만드는 거 보면은 막 머리에 모이칸 머리 만들어져 있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X축으로 줄여주시면 이렇게 몸통 기울기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모양이 바뀌어요. 아까 큐브를 불렀을 때는 요 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큐브 커넥트 딜리트를 해줬기 때문에 자, 요 그 삼각형의 점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에디터블 모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에디터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차 다시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여기 큐브 요거 지금 지정을 해 놓은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요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페이스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여기 밑에 면이 있어요. 자, 밑에 면을 선택을 해 줍니다. 이렇게 밑에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프론트 뷰를 보시면서 얘를 이만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리면 여기 위에가 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요거를 눌러주시고,
그냥 이 빈 공간을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 밑으로 요만큼 튀어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요 무브 툴이나 이런 거 눌러주시면 선택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능이 해지가 돼요. 자, 이번에는 몸통을 했으니까 몸통도 보면은 요 외곽 부분에 약간 좀 이게 둥글게 접혀 있어요. 근데 요렇게 여기 이 윗부분과 밑에 부분 지금 현재 얘는 다르기 때문에 뭐 따로 준다고 하면요, 여기 윗부분을 선택을 해서 또 윗부분 면만 선택을 해서, 아니면 윗부분 라인을 요 엣지 부분을 자 시프트 눌러서 복수 선택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베벨을 넣어 주시면 돼요.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 여기 밑에 보시면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베벨 놓고 자 여기 정면에서 보시면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여기가 이렇게 두 줄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베벨이라는 기능에 옵셋이 4cm, 서브 디비전은 0이에요. 서브 디비전을 한 1이나 2 정도로 주시게 되면 좀 더 둥글게 됩니다. 라인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둥글게 되죠. 자 여기 밑에 하단 부분은 뭐 그렇게 꺾여 있는 부분은 없지만 좀 라인을 줘야 나중에 라이트 빛을 받았을 때 거기에 빛 엣지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자 똑같이 요 엣지들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옆에 더블 클릭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선택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꺾이는 부분, 거의 직각에 가깝게 꺾이는 부분들은 요런 이제 베벨을 좀 적용을 시켜주는 게 나중에 렌더링을 해서 봤을 때 좀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똑같이 베벨을 줄게요. 베벨을 얘는 한 요 정도만 조금만 줄게요. 한 1cm 정도. 그리고 서브 디비전은 0을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살짝 이제 면이 꺾여 있는 면이 보이는 정도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몸통이 끝났어요. 지금 이제 또 몸통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허리 부분과 다리 연결 축 들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큐브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사이즈 조절해 줄게요.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양옆으로 폭 넓혀 주시고 자 측면 보시면서 측면에서도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뭐 최대한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크게 잡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요걸로 끝났어요. 요걸로 끝났는데 얘 몸통을 보게 되면 자 세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얘한테도 한 세로 라인 정도만 넣어 줄 겁니다. 자 큐브 세그멘트 여기 X축 좌우죠. X축으로 한 4 정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Z축 옆으로 2줄 정도 더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줄 넣어 주시면 앞에 4칸과 옆에 3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모델링에 베벨이라는 요소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아까 전에는 저희가 라인 엣지를 선택을 해서 베벨을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통째로 베벨을 줘볼 겁니다. 여기 디폼 기능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베벨이라고 있어요. 얘를 큐브에다가 넣어 주시면요 여기 요소들이 다 2줄로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에도 이렇게 라인이 생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없애줄 겁니다. 자 여기 베벨 요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유즈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유즈 앵글을 체크해 주시면 사라지죠. 그죠? 2줄이 되었던 게 1줄이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 얘는
40도 이상으로 꺾인 요소에다가만 베벨을 줘라 라는 기능이에요. 40도 이상으로 꺾인 요소에다. 그러면 거의 얘는 평면이기 때문에 베벨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즈 앵글. 요 앵글 스레올이라는 부분은 이제 각도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 꺾였을 경우에만 베벨이라는 기능을 적용을 시켜줘라 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윗부분과 옆부분 요 부분에는 지금 베벨이 다 들어가져 있죠. 이렇게. 자, 이번 허리도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회전축 들어가겠습니다. 다리 회전축.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안 만들고요. 측면에서 만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실린더 부르겠습니다. 원기둥 실린더 불러주시고요. 얘를 옆으로 눕혀주셔야 되는데, 자, 로테이션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간단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실린더, 여기 오브젝트 보시면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Y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얘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위아래로 얘를 X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옆으로 누워져요. 그죠? 굳이 뭐 숫자 입력할 필요 없고 옆으로 회전시킬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요것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라이트 뷰에서 얘를 위치 이동을 좀 시켜주시고요. 위치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여기도 점이 있죠? 자, 이렇게 사이즈 키워서 위치 이동 좀 시켜주시면서 자, 동그라미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에서 다리를 바로 또 만들어 들어갈 건데, 중심 회전축을 만든 다음에 바로 들어갈 건데, 여기 밑에 보면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위치가 있어요.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자, 뒤에 부분은 뭐 여기서 나오면 되지만 앞에 부분은 지금 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앞에 부분은 요 라인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 라인을 좀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 실린더를 보시게 되면 로테이션 세그멘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 지금 36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면이 요 삼각형이 지금 36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기둥은 36각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원기둥이 아닌 36각기둥이에요. 그래서 얘를 수치를 줄여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라인이 자, 요렇게 배치가 되죠. 자, 여기가 맞는데 또 여기는 약간 수평에서 위로 올라가져요. 그래서 자, 좀 계속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주다 보면은 한 20에 수평과 여기 이제 요 기울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20각 기둥이. 그래서 요 20각 기둥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원기둥 만들 때 20각 기둥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면으로 오셔서 얘 양쪽 회전축 폭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실린더 얘는 캡스에서 필렛으로 세그멘트는 1에 0으로 가죠. 레디우스는 4 정도 가겠습니다. 좀 더 줄일까요? 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요런 원기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엔 다리 들어갈게요. 요 실린더 요 이름도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요 큐브 같은 경우는 베벨이 들어갔기 때문에 커넥트 오브젝트 잡아주시고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잡아주시고 자, 웨이스트 허리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긴 바디가 들어가지면 되고요. 허리가 들어가지면 되고요. 자, 얘는 회전축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명칭을 좀 정할게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웨이스트 허리 들어가지고요. 얘는 몸통이네요. 바디. 자, 그리고 얘는 자, 웨이스트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다리 부분 들어갈게요. 요 지금 사이클은 똑같이 요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눌러주시면 요거 메이크 에디터블 요것만 눌러주시면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자, 저희는 지금 요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얘는 좀 나중에 좀 바꿔줄게요. 자, 얘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자,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지고 필렛을 꺼줍니다. 필렛을. 그 다음에 얘는 프론트 뷰에서 옆으로 옮겨서 이제 다리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자, 다리 모양 여기서 바로 만들어 주기는 조금 어려워서 좀 쉬운 방법을 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좀 알아낸 게, 자, 한쪽 면으로만 평면으로 제작을 한 뒤에 얘를 두께를 좀 지정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클 1을 지금 복사해 놓은 거를 에디터블로 눌러 주시고요. 에디터블. 그 다음에 이 한쪽 면만 남겨놓고 다른 면을 다 지워버릴 겁니다. 자, 요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 포인트 렉탱글 셀렉션 툴로 요거 only select visible element 체크 해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한쪽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그러면 점이 지워졌기 때문에 얘는 진짜 딱 정해져 있는 게 점선면을 딱 정해져 있어요. 점이 이동을 하면 라인이 되고 라인이 이동을 하면 면이 되는데, 점을 지워버리면 그 라인하고 면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점을 다 지웠기 때문에 지금 한쪽 부분만 남은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평면 원이, 입체 도형이 아닌 평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하냐, 자, 측면에서 보시면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다리가 튀어나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리 안쪽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또 지워줄 거예요. 지워주시게 되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입 벌린 팩맨이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자, 요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밑에 부분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요 사이드 뷰 보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넣겠습니다. 클릭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쭉 빠져나오죠. 그죠? 근데 저희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는요, 여기 있는 요 점은 얘 수직으로 떨어지게, 가운데 있는 요 점은 여기 또 원 가운데 수직으로 떨어지게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로 점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자, 스냅 기능 눌러주시고요. 스냅 기능, 요 버텍스 스냅 눌러주시고, 자, 탑뷰로 가겠습니다. 탑뷰에서 얘를 위로 이동시켜 주시면 점에 딱딱 맞게 이동이 되죠. 그래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위치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점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해 주시고 탑뷰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 점 3개를 수평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자, 스냅 툴 꺼주시고 렉탱글 셀렉션 툴로 여기 점 3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 Y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 Y축, 지금 점을 선택했는데 사이즈가 생성이 됐어요. 이건 뭐냐, 위에 있는 점과 밑에 있는 점의 요 전체 폭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을 주시면 수평으로 맞춰지게 돼요. 그죠? 서로 너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평으로 맞춰집니다. 얘를 발목까지 내려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자, 또 엣지를 2개 선택해 주시고 익스트루드 클릭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앞쪽 발끝까지 빼내 줄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익스트루드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라인을 붙잡고 또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바로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다리 모양이 한쪽 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두께를 좀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프론트에서 모델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얘를 자, 여기 안쪽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여기까지. 여기 안쪽까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또 잘라가지고 앞으로 빼서 이만큼 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좀 무시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요 사이클 1번이죠. 얘 면을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현재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한 전체 선택. 컨트롤 A입니다. 여기서 자, 프론트를 보시고 익스트루드 그리고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요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요 기울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해주냐? FFD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볼 겁니다. FFD. 저희 아까 전에 여기 몸통 하면서 FFD 썼었죠. 그래서 FFD 디폼에서 FFD 불러와 주시고, 자, 사이클에다가 넣어주죠. 그 다음에 자, 그리드 포인트 다 숫자 2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FFD를 피트 페어런트로 맞춰줍니다. 근데 얘 점을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서 안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주느냐. 자, 요 FFD만 위로 오브젝트 모델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죠. 발목 위치까지. 밑에 라인이 발목에 닿게끔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FD 요 포인트를 버텍스를 이쪽만 잡고 렉탱글로 요쪽 부분만 잡고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다리 모양이 여기서부터 발목 위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리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들어갈 거고 관절 부분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부채꼴 모양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부채꼴이라는 부분은 좀 더 이제 다시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모양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선택 해지를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나이프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프. 요 나이프로 라인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것도 똑같아요. 비저블 온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이는 부분만 잘라주면 안 되고 전체가 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비저블 온리 체크 해지. 그 다음에 자, 무릎 부분에 시프트 드래그를 하면서 시프트를 눌러주시면 수평으로 자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거 모양만 그냥 따라서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릎 부분은 좀 넓게, 뒤에 접히는 부분은 좁게.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다리 모양도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제 베벨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베벨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라인들 없애주기 위해서 유지 앵글을 눌러주시면 자,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팔 들어갈게요. 요 팔 부분. 자, 팔 부분은 측면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좀 같이 보기는 하겠지만, 자, 측면 보시면, 자, 큐브를 눌러주시고요. 얘는, 자, 옆으로 좀 빼준 다음에, 모델로 옆으로 좀 빼준 다음에, 자, 바로 에디터블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디터블 모드로 들어가야 점선면을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블 눌러 주시고요. 자, 측면에서 요 포인트 붙잡으시고 렉탱글 툴로 얘네들을 움직여 주실 건데, 이동시켜 주실 건데, 팔이 꺾여서 올라가다가 둥글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 줄 거예요. 둥글게 만들어지기 시작 전까지. 자, 요 뒤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자, 얘는 팔꿈치가 아닌 팔목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팔꿈치 부분이 있잖아요. 자, 여기는
여기는 자 나이프 툴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잘라주신 다음에 자 다시 렉탱글 셀렉션 툴로 팔꿈치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 윗부분 들어갈게요. 여기 둥글게 만들어지는 부분. 여기는 어떻게 해주냐? 똑같이 나이프 툴로 들어갈 거예요. 나이프 툴로. 이번에는 모드가 라인이 아닌 루프로 가겠습니다. 루프는 뭐냐? 얘가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면이 이렇게 둥글게 다 잘리게 원형으로, 그러니까 다 잘리게끔 지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측면에서 가운데 부분에 라인을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3분의 1 지점, 바깥 외곽 쪽에서 3분의 1 지점, 또 그 반대쪽에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라인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렉탱글 셀렉션 툴로 요 점을 위로 올려주죠. 뭐 완전하게 동그랗게 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뭐 이제 스무스 기능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라인이야 더 추가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둥글게 만들어졌어요. 둥글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팔 기울기와 요 폭에 맞춰서 좀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모델로 잡아주시고 얘도 자 FFD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FFD 자 팔에다가 넣어주시고 자 그리드 포인트는 자 다 둘둘둘로 맞춰주신 다음에 피투 페어런트를 눌러주죠. 이렇게. 그리고 포인트 잡아주시고 렉탱글 셀렉션 툴로 자 안쪽에 있는 점을 먼저 이동을 시켜서 자 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바깥쪽도 안으로 끌고 와서 자 위에 있는 점을 안으로 넣어서 여기 기울기만 먼저 맞춰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 보시면 여기 팔 밑에 부분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가운데 라인이 요 기울기에 가운데 라인을 요 기울기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점을 위로 올려서 가운데 라인이 여기 오게 이 안쪽도 밑으로 내려서 가운데 라인이 가장 바깥쪽으로 가게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교정을 할 겁니다. 자, 요 팔 부분을 똑같이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로 잡아 주신 다음에요. 요 위에 있는 점 5개, 요 점 5개를 자 프론트에서 보시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요 가운데 라인 5개 중에 요 가운데 라인이 가장 바깥쪽 라인하고 맞아주기만 하면 돼요. 가운데 라인이. 그래서 안으로 넣어서 여기에 맞게끔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요, 퍼스펙티브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평평해요. 근데 레고는 이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점을 2개를 붙잡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도 좀 안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둥글게 되겠죠. 자 여기 팔꿈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자 얘네들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 좀 둥글게, 완만하게 둥글게 좀 조절을 해서 모양을 맞춰주죠. 대신에 여기 팔목 부분은 둥글게 아직 잡아주진 않을 겁니다. 점으로 움직여주지는 않을 거고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라인을 붙잡고 자 스케일로
스케일로 자 얘네를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믿으시고요. 요 둥글게 원형으로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팔목이 있어야 돼요. 그죠? 팔목이 있어야 돼서 여기 밑에 면을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밑에 면을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측면 보시고요. 측면 보면 팔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요만큼 사이즈의 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사이즈 요만큼 면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지금 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아이고 자,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 면 4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정면으로 갈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해지가 되지. 자, 마우스 우클릭으로 자, 우클릭이 제가 너무 길게 누르는 것 같아요. 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여기 익스트루드 이너라고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이너. 이거는 뭐냐면 면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서 안쪽으로 면을 모아주는 거예요. 자,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안으로 면이 만들어지면서 조그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면을 또 빼낼 거예요. 자,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팔목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팔목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번엔 뭐 하시면 되냐? 그냥 여기에 꺾이는 부분, 좀 많이 꺾이는 이 부분에다가 베벨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엣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만 베벨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만 베벨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손 만들게요. 손. 자, 손은 똑같이 실린더 잡아주시고요. 실린더 잡아주시고, 자, 얘는 이제 손이 앞으로 누워져 있으니까 방향은 Z축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 플러스 Z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자, 요 원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여기 손에다가 모델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 크기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손을 보면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 부분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실린더를 하나 더 복사를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원 사이즈를 안쪽 손바닥 쪽으로 줄여주시고 자, 앞뒤로 길게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부을 가겠습니다. 부를 자, 얘가 A가 될 거고요. 얘가 B가 될 거예요. A에서 B를 뺄 겁니다. A를 먼저 넣어주시고 B는 이 A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구멍이 뚫리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손 요 모양을 뚫어줄 거예요. 요 모양을 뚫어줄 건데 얘는 자, 큐브로 만들겠습니다. 큐브로 자, 에디터블 들어가서요. 자, 포인트를 이동시킨 다음에 렉탱글 셀렉션 툴로
포인트 이동. 얘도 포인트 이동.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요 부울에서 요 큐브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울 넣어주시고 A에서 B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손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이렇게 이제 둥글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앞부분 이렇게 들어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전체적으로 자, 얘를 일단은 자,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를 해준 다음에 이 많은 점을 일일이 옮겨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FFD로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FD 넣어주시고 부울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자, P2 페어런트 먼저 눌러주시고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는데 얘는 이 부분에서 둥글게 들어가져요. 그래서 자, FFD 수치를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Y축을 자, 한 5 정도 주신 다음에 얘네 점을 좀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자, 요 둥근 모양을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위쪽. 얘는 안쪽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좀 조절해 주시고. 자, 요거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얘도 이제 자,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시고 밑에 사이클도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팔, 다리, 손, 머리, 몸통까지 다 해서 레고가 완성이 됩니다.